중국이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의 자치와 자유를 보장해온 일국양제가 막을 내렸다는 반발이 홍콩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베이징 연결하죠. 박성은 특파원, 오늘 전인대에서 이런 내용이 전격 발표가 된 거죠? 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55분 동안 국정보고를 했는데요. 그 마지막 대목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我们要全面准确贯彻一国两制、港人治港、澳人治澳、高度自治的方针，建立健全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落实特区政府的宪制责任。 예, 그렇게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면 홍콩을 반환할 때 약속했던 일국양제 체제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네, 중국 정부는 이 홍콩 사회의 불안과 외국 세력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 오히려 일국양제를 더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홍콩을 안정시켜야 일국양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예, 홍콩에선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홍콩 야당인 민주당이 일국양제가 끝났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일제히 가두 시위에 나섰는데요. 시민들의 동요를 우려해 무장경찰이 홍콩 시내 곳곳에 배치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홍콩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안문 사태 발발일인 다음 달 4일 빅토리아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닷새 뒤인 9일에는 이 홍콩 송환법 사태 1년째가 되는 날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홍콩 시위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항생지수도 급락했습니다. 예, 미국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국이 새 국가보안법을 시행할 경우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미국 상원 의원 역시 이 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단체들을 제재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비판 보도를 내고 있는데요. CNN은 홍콩 자치와 자유에 대한 최대 타격이라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즈는 중국의 어떤 조치보다 가혹하다고 전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자 미국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홍콩에 줬던 경제적인 혜택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바로 워싱턴 연결하죠. 박현영 특파원. 미국은 중국이 이른바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다면 사실상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강행할 경우에 중국의 일국양제, 즉 한국과 두 체제 원칙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 대해선 특별 지위를 부여해왔습니다. 무역과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경제 혜택을 줬던 건데요. 앞으로 홍콩의 자치 수준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 같은 혜택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중국에는 어떤 위협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미국은 동맹과 우방과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함께 한꺼번에 반중국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특히 케비네스 백악관 경제선임보좌관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외국 자본 이탈 현상을 초래해 더 이상 홍콩이 아시아 금융 중심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All the options are on the table. And I can say as an economist that, if Hong Kong stops being Hong Kong, the open place that it is, then it's no longer going to be the financial center that it is. And that's going to be very, very costly to China and to the people of Hong Kong. 예,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블랙리스트도 내놨다고요? 네, 미국 상무부는 대량 살상 무기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들면서 30곳 넘는 중국 기업과 기관들을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이제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 네포사와 사이버 보안업체 치후 360, 또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로봇 회사 클라우드 마인즈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하원에선 위구르 자치구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2020년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추가로 내놓은 반응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을 내정 간섭으로 보고 있는 만큼 홍콩 보안법 강행을 계기로 미중 양국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현영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상황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홍콩 보안법으로 옮겨붙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도 가세했고 중국 언론은 홍콩 시위대 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홍콩 보안법 추진이 홍콩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연일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콩의 특별 무역 지위도 박탈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All of that could potentially be taken away i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sists on ramming this national security law through. 대만 차이잉원 총통도 홍콩인과 함께 서 있겠다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如果美方执意损害中方利益，中方必将采取一切必要措施，予以坚决回击和反制。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제기한 코로나19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기원설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这种说法完全是无中生有的，因为武汉病毒所呢，最早是在去年的12月底，就12月30号。 홍콩 내부는 들끓고 있습니다. 민주화 시위 주역인 조슈아 웡은 보안법이 홍콩 자치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홍콩 법률가협회는 어제 70대 변호사가 시위대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맞춰 중국 언론들은 시위대의 폭력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보안법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이틀 뒤인 28일 통과가 유력합니다. 홍콩에선 중국 주둔군이 시위 진압을 훈련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홍콩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저희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지난해 송환법 시위를 이끌었던 홍콩의 조슈아 웡을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조슈아 웡은 이번 홍콩 보안법의 목적은 결국 홍콩의 중국화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Country to system to one country, one system. It's just the tactics to enhance the legitimacy of Communist Party of China. 한국을 사례로 들면서 홍콩에서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Just like what happened in South Korea in the previous day. But according to the new regulation, if you urge the leader to step down, it might be result in being arrested or jailed for 10 or even 20 years. 송환법 반대 당시보다 사안은 더 심각하지만 시위 참여 인원이 적은 건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The protest is not authorized by police and they just fire rubber bullets, tear gas and use water cannon hope to stop our protest. 대규모 시민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다음 달 4일 천안문 사태 기념 집회도 경찰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8번 체포되고 3번 수감됐다는 웡. 보안법이 통과되더라도 홍콩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And I think now i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movement in Guangzhou. I think it also inspires more Hong Kongers to continue the fight and to fight for freedom.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내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표결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부결된 적이 없으니 당연히 통과될 텐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모종의 조치를 내놓겠다며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묻자 뭔가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질문이 거듭 이어지자 이번 주 안이라고 발표 시기도 언급했습니다. Special that you mentioned on China, does that include sanctions or does that? It's something you're going to be hearing about before the end of the week. Very powerfully, I think.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처리할 경우
곧바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같은 날 백악관 핵심 참모들도 감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압박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조치로는 우선 홍콩에 대한 무역과 관세 등의 특별 대우를 철회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중국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부터 기업의 거래 통제나 자산 동결 등 광범위한 제재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도 중국 제재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원은 중국이 민감해하는 신장 위구르 인권 법안을 이곳 시간으로 오늘 처리할 예정입니다. 중국도 외부 세력의 개입에 반격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충돌한 미중 양국이 이번엔 홍콩 보안법을 놓고 양보 없는 대결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홍콩 보안법이 오늘 중국 전국인민대표 대회를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강력하게 다루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하죠. 박성훈 특파원,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큰 표 차이로 가결이 됐는데 찬성 2,878표에 반대는 단 한 표, 기권 6표에 불과했습니다. 전인대 기간 중국은 홍콩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요. 심의를 거치면서 처벌 대상이 단순 시위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로써 1997년 반환된 홍콩과 중국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리커창 총리의 오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全国人大当通过的有关维护国家安全的决定，也表明要使一国两制行稳致远，维护香港长期繁荣。 네, 그럼 보안법은 곧바로 시행이 됩니까? 이 전인대 결정에 따라서 상무위원회가 이 초안을 토대로 법안을 제정하고요. 이어서 홍콩 기본법 부칙 제3회 삽입이 되게 됩니다. 홍콩 정부가 현지에서 공포를 하게 되면 법은 그때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이 보안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강하게 경고를 하기도 했잖아요. 뭐 당장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더 이상 홍콩의 특별 지위를 보장할 수 없다고 어제 전격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내 중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홍콩의 특별 경제 지위를 박탈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과 연구진 수천 명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는 계획이 조금 전 뉴욕타임스 보도로 방금 나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홍콩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홍콩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보안법이 홍콩의 자유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 시민의 얘기 들어보시죠. 過咗，如果真係有國安機構喺香港成立嘅話，咁佢哋要點算？我哋嘅下一代係咪真係要喺香港接受好似新疆咁樣嘅教育營？我覺得呢啲係全部令所有香港人呢度所有嘅人最擔心嘅事咯。 이 홍콩 경찰은 50명 이상 모일 경우 곧바로 체포를 하는 등 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해보다 시위 규모는 줄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홍콩의 반발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장소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지만 홍콩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 처리에 반발하는 시위가 계속 열리면서 홍콩 경찰이 강경한 진압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보안법은 이르면 8월 시행될 거란 전망이지만 홍콩에선 이미 집회의 자유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난간에 앉아있는 한 학생을 경찰이 달려들어 끌어내립니다. 시위대로 오인한 겁니다. 무고한 학생을 끌고 가려 하자 시민들이 막아서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체포된 시민의 다리를 경찰이 진이깁니다. 지켜보던 시민들이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지난 27일 홍콩 경찰이 학생의 허리와 머리를 짓누르며 체포하는 장면은 홍콩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베이징에서 보안법이 통과된 어제 홍콩에선 396명의 시민이 체포됐습니다. 절반이 대학생이었고
미성년자도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12살 어린이까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무기 소지와 불법 집회 참여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평화로운 시위조차 막고 있다며 이미 보안법이 시행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is not what we could see in an open society, because it makes the things like more like a police state, like when the supervisions.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